가면 바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태건 씨, 네. 우리 바다 많이 갔었잖아요. 네네네. 영도 바다는 좀 어떤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스파클링. 스파클링. 와, 반짝. 스파클링 앤 청량감이 촥 느껴지는 바다가 바로 영도 바다입니다. 너무 좋다. 영도 하면은 유명한 곳이 어딜까요? 휘녀 문화마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흰여울 문화마을이 오늘의 여행지일까? 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더 영도에 숨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곳으로 가볼 겁니다. 그곳은 바로 봉산마을입니다. 부산 원도심은 살아있다. 영도 봉산마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요. 안녕하세요. 여기 몇 년 동안 살았어요? 한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봉산마을에 어떤 역사 있어요? 아우, 그 우리나라 철강 그 조선 산업이 훨씬 예전에 조선공사가 있던 자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조선소 근로자들이었죠. 그래 이제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뭐 근로자들이 떠나고 주민들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전부 다 빈집밖에 안 남아 있는 동네였어. 아니 근데 봉산마을을 하나의 마을 리조트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하던데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불러요? 마을에 이제 그 숙소도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마을 카페도 있고 저 해관에서 이제 주민들 무슨 저 행사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넓은 공간이 있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같이 있는 모든 걸 다 좀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 아닐까. 아, 그렇죠. 회장님, 봉산마을 구경 시켜주세요. 가봅시다. 어머나, 이거 뭐예요? 우리 친구. 초등학생 되셨어요? 야, 근데 확실히 골목골목 아기자기하네요. 이 길은 예전에 일제시대부터 이제 사람이 살던 길이야. 길이 반듯하잖아. 네. 봉산마을에는 10여 곳의 체험 공방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놀래라. 여기 무슨 공간이에요? 아, 도자기. 도자기 공방. 아니 그러면은 이곳에 도자기 공방을 여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장님? 빈집 축제 살로 원래 어.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딱 보고 네. 제가 보고 원래 제가 용도가 고향이에요. 아. 네. 그럼 여기가 빈집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가 큰 방, 작은 방. 여기가 마루. 방금 보셨던 그 빈집을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렇게 작업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건데요. 이곳에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이 작품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 말뚝이 한번 말뚝이. 찾아보세요. 말뚝이가 무서워. 가지는 무서워. 그렇죠. 이 말뚝이가 양반을 희롱하는 거죠. 직접 하신 건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고양이 우리 이거 여기 살고 있는 너무 고양이. 매력적인 거예요. 우와, 작품이다 진짜. 원래 이 집이 주인이었어. 그래서 이 집 주인.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주인. 이 집, 우리 집 주인이었는데 집을 뺐겠지. 제가 그러니까. 빈집 뒤살아서 만드는 예술 공간 너무 신기해요. 그쵸. 재밌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왜 봉산마을을 베리베리 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봉산마을에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어요. 블루베리 베리 좋다 굿 이야. 베리 베리베리 굿 봉산. 블루베리 나무가 마을에 한 1000주 정도 있어요. 한번 구경하러 가요. 가시죠. 베리베리 굿. 원도심에 블루베리 농장이 있다고요? 베리베리 굿인데요. 봉산마을에 네, 블루베리 농장 몇 개 있어요? 저희 7개 있습니다. 7? 7. 아, 블루베리가 상징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왜요? 다른 곳이 아니라 도시에서 이렇게 기르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 강원도나 어디 시골이나 제주도로 가야 하는데 주민분들께서 네. 직접 운영하시고 진행도 하신다던데. 네, 일단 저는 베이킹, 빵 만드는 체험하고 그다음에 마을 탐방 해설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블루베리만큼이나 귀여운 우리 꼬마 손님들이 놀러 왔더라고요. 아유, 집중해서 하나씩 따보는데요. 얼마큼 났어? 카메라에 보여줄까? 우와, 많이 났어. 재밌어요. 블루베리 무슨 맛인 줄 알아요? 그것은 바로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어머나. 새콤해요.
탱커네요? 아니 어떻게 같이 체험하러 오신 거예요? 또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부담 없이 애기들 데리고 오게 됐어요. 아 진짜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날씨가 더워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불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봉산마을의 상징 유기농 블루베리 맛이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먹을까? 하나 먹으면 안 돼. 친구가 그리쳤어요. 먹으면 5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역시 이렇게. 통이 다르시네요. 도대체 얼마나 따신 거예요 이런 분들? 이렇게 ready? 어? Okay, ready? 1, 2, 3. 블루베리를 저렇게 처음 먹어봤거든요. 세상 이름만 먹고 새콤합니다. 맛있어요. 아 맛있네. Cute, so cute. 뭐예요? The blueberry bus. It's blueberry bus. 진짜 야 blueberry bus. 버스가 싱그럽기는 처음이다. 와우. 이런 버스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블루베리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면 버스가 다 있어요? 버스로 마을 주민들이 돈 내가지고 마을 광고하는 거요. 움직이는 광고니까 최고 근데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자, 이렇게 직접 수확한 블루베리로 본격적으로 머핀 만들기 체험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랑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이 많지 않은데 너무 좋더라고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반죽이 다 만들어졌어요. 봄이? 봄이. 하이 봄이. 한 개 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정성껏 함께 만든 블루베리 머핀이 완성이 되고 블루베리가 들어가서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아이고 맛있는지 어물어물 잘 먹죠.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때문에 더 맛있어? 봉산마을 참 알수록 매력적인 마을입니다. 근데 태관 씨 왠지 모르게 이 봉산마을은 점점 동화 속에 나오는 마을 같지 않아요? 네. 하지만 우리 오늘 어디서 자? 네, 여기 그냥 사람 살고 있는 집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 봉산마을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봉산마을의 또 다른 자랑, 빈집을 리모델링한 봉산마을만의 러브하우스죠. 여기 예쁜 것 좀 보세요. 여기 뭔데요? 잠시만. 야, 이 감성 숙소 우드와의 적절한 조합. 어머나 여기 안에도 시원하네. 여름엔 이거지. 외관은 일반 가정집 같기도 한데요. 빈집이었는데 빈집 자체를 고쳐서 이제 사랑방으로 쓰게 된 거죠. 야, 봉산마을의 사랑방이다. 네네. 아, 너무 좋다. 아니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조금 솔직히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도 있는데 네. 저희가 그래도 그 여기에 감성을 조금 한 스푼 더 해가지고 그 느낌을 살려서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앞에 보면 이제 골목길이라든지 오래된 집의 그런 느낌이 또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목조 선박을 제조하는 보트빌더들이 만든 집이라는데요. 나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 약간 다락방에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 와! 이거지. 숙소란 이거지. 어머나 어머나 이거 뭐예요? 이거 캠핑 의자 아니냐며. 와우, so cute. 와, 옥상에 캠핑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뷰잖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거. 그림 같은 풍경이 있는 도심 속 감성 숙소, 진짜 봉산마을 베리베리 굿입니다. 자, 이 마을의 별미를 찾아볼까요? 그래서 향한 이곳, 여러분 무슨 냄새 안 나나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스테이크 냄새. 와우. 대박. 땀 흘렸던 걸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한국 음식 좋아하는데 스테이크 먹고 싶었어요. 빵부터 한번 블루베리를 또 이제 생크림을 싹 발라줍니다. 요렇게. 우리 오늘 블루베리 많이 배웠어요. 여기 봉산마을 대표 아이템. 일단 식전빵으로 시작해 보는데 여긴 빵도 맛있어요. This is so good. Wow, steak sandwich. 이렇게. 와우. 두툼한 거 보이시죠? 여기 아스파라거스에다가 아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에 가둬있던 이 육즙이 쫙 퍼지면서 입을 쫙 한번 감싸요. 육향이 입으로 씹고 있는데 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안에서 너무 부드럽게 계속
다른 맛이 나와요. 와사비도 감자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고소하다. 참 오늘 하루가 너무 값지다. 너무 좋다. 와. 더 좋은 건 사장님의 이 빠른 손 보셨죠? 봉산마을의 인심입니다. 외국 사람 여기 오면 너무 노력해봐요. 왜냐면 빈집 뒤살아서 만든 예술방으로 너무 신기해요. 여기에서 또 체험할 수 있어요. 블루베리도 먹을 수 있어요. 주민이랑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A부터 Z까지 체험형 여행지예요. 진짜 좋아요. 정말 이 부산 원도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민들의 그 노력이 정말 돋보였던 하루가 아닐까 싶어요. 놀러와 부산이야. 소중한 이들과의 즐거운 자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 긴 세월이 담긴 먹거리에는 사람들의 인생이 새겨진다. 대구를 상징하는 진미로 늘 손꼽히는 음식이 있으니 바로 뭉티기와 막창. 작은 고기 한 점 속에 대구가 녹아있다. 소고기와 뭉티기는 대구 육고기 문화의 그 정점에 있다. 대구의 어떤 식문화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도 같다. 대구의 특색과 대구 시민의 애환이 가득 담긴 대구 미식의 탄생. 시간을 거슬러 그 맛의 기원을 돌아본다. 예, 상권이 쇠퇴해가지고 지금은 어르신들의 거리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구에서 시내, 그러면 이곳 향촌동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곳 향촌동에서 제가 맛볼 음식은 뭉티기인데요. 대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식문화가 생고기고 대구에서는 생고기를 뭉티기라고 부르는데 뭉티기가 탄생한 고향이 바로 이곳 향촌동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경상감형이 차리했던 영남의 중심, 또 한국전쟁 이후 대구에 피난을 내려온 문화예술인들의 거점이었던 향촌동. 동성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향촌동은 그야말로 대구 1번가, 불야성의 거리라는 말이 어울리는 대구 최고의 번화가였죠. 60년대, 70년대는 향촌동이 굉장히 돈이 몰리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 동성로는 개발되기 전이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유동 인구와 많은 관공서가 몰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뭔가 고급진 식재료의 요구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예전부터 이제 소고기가 발달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소고기를 생으로 먹는 그런 생고기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이 되었고, 지금은 많이 은퇴를 하셨지만 그 향촌동 골목에는 아직도 오래된 소위 말해서 대구 1세대 생고기집이라고 하는 매장들이 많이 있고요. 생고기의 고향 향촌동에서 시작해 현재는 수성롯 인근으로 본점을 이전해온 한 생고기 전문점. 50년 동안 변함없는 맛으로 지금껏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대구 주당들의 성지와도 같은 장소. 식감 자체도 좋고 쫄깃쫄깃한 게 쫄깃하면서 단맛도 나는 그런 참 이 고기의 그런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게 그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거 뭉티기에 주로 쓰이던 부위는 사태의 일종인 처지게살이었는데 손질이 힘들고 수급되는 양이 적은 처지게살 대신 네, 됐죠. 암소의 우둔을 처음 선보인 집이 바로 이곳이다. 힘줄과 지방을 말끔히 제거해 고기 본연의 맛을 끌어올린 뭉티기. 캬, 붉은 빛깔이 침샘을 자극한다. 고기 진짜 때깔 좋은데. 보통 생고기 이렇게 좋은 거 표현할 때 이렇게 엎어 보죠.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생고기는 사후 경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긴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흡착력이 좋고, 그리고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있고 흡착력이 좋다 보니까 얘들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고기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장. 먼저 마늘은 갈면 안 되고 칼로 이렇게 다져야 돼요. 고추도 갈면 안 돼요. 고추도 이렇게 껍질과 씨가 보이도록 성글게 빻아야 돼요.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좋아야 됩니다. 생고기집은. 양념이 맛있어요. 진짜. 아, 이게. 이곳 뭉티기 양념의 비결은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담그는 재래식 조선 간장. 며느리도 다 깨우치지 못한 그 맛의 정수는 여전히 주방을 지키고 있는 정경희 사장님의 손맛에 있다. 대구 시내에서 처음이에요. 서비스 나간 거 없어요. 아무데도 그건 할 줄도 몰랐고. 50년의 세월 동안 가장 바쁜 역할을 자처해온 사장님. 이제 됐습니다.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는 이 집의 비결이다. 나 몇 년도는 모르겠고 좌우지간에 내 나이 18살부터 서빙했어요. 내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가게 차린 결혼해가 가게 차린 거는 29. 내가 29이었어요. 어머니 고생이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그때 향전동가 했을 때는 진짜 우리 말도 못했어요. 손님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사장님하고 내하고 밤에 그 장을 만들려고 열 막 하나에 깔아가지고 또 하고 막 한열을 했어요. 열을 하니까 딱 어느 날 딱 맛이 나는 것 같아. 아, 열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했어요. 제가 우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생고기는 많이 씹어야 돼요. 많이 씹으면 단맛이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칠맛이 서서히 풀어지는데 대구에서는 이제 생고기를 뭉티기라고 하잖아요. 뭉티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손님들이 좀 먹기 편하게 회를 뜨듯이 이제 얇게 저미는 편인데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근막을 잘 제거했기 때문에 두껍게 씹을수록 이게 찰진 맛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어요. 매일 발로 뛰어가며 각지에서 직접 공수하는 신선한 원육. 이때부터 오로지 수작업의 연속. 근육과 근육 사이에 박힌 얇은 근막과 지방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다. 고기를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무수한 손질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완벽한 한 점. 번거롭지만 빼먹을 수 없는 수고다. 참기름도 향이 강하고 마늘도 고추도 향도 강하고 맛도 강한데 얘들이 싹 사라지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생고기의 맛이 딱 남아요. 대구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 생고기를 오랫동안 접해오다 보니까 이 생고기가 가지고 있는 미미한 단맛과 감칠맛을 어른이 되면 이제 누구나 쉽게 알죠. 그래서 우리가 미각은 타고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미각은 철저하게 훈련되는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먹고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그 맛을 맛있게 즐길 줄 아는 게 그래서 홍어는 전라도 가서 먹어야 진짜인데 생고기는 대구에 와서 먹어야 진짜. 19세기 중엽부터 달성공원 인근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우시장이 섰다. 이후 1969년 대구 도축장이 설립되었고 우시장도 이를 따라 이전하며 한참 동안 명맥을 유지했다. 덕분에 대구는 비교적 쉽게 신선한 소고기를 구할 수 있는 도시였다. 아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대구가 1910년 경부선이 개통이 되고 18년에 대구, 경주, 포항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설됨으로써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또 유통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가. 두 번째 요인은 대구 주변에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한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었고 농업의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소입니다. 따라서 교통이 좋은 대구를 중심으로 소가 많이 거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구에는 도축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신선한 고기를 조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대구 경제가 발전하며 고기를 다루는 음식점들이 대폭 늘었는데 그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소막창이었다. 대구의 막창은 1970년도 초에 대구시 남구 옛 미도극장 옆에서 남산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골목에 황금막창이라고 최초의 대구 막창의 시작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구 서문시장에서부터 이제 세길시장까지 쭉 막창 골목이 생겨났고요. 이후 막창이 이제 술안주로 발전하면서 대구가 명실공히 막창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시장과 도축장 인근에 우죽순 생긴 막창 전문점. 곳곳에 막창 골목이 자리를 잡았고 막창은 서민의 외식 메뉴로 사랑받았다. 소 한 마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알뜰하게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들 하죠. 그리고 그 소 부산물까지 정말 잘 요리해 먹는 도시가 바로 대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대구에 오면 안 먹고 가면 진짜 서운한 거, 지글지글 구워 먹는 그것, 막창입니다. 오래된 고깃집에 들어서면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와 열심히 돌아가는 환풍기 소음, 그 속에 어우러지는 대화와 끊이지 않는 한박 웃음까지.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그 음식을 준비하는 주인의 노력. 이곳은 벌써 40년째 우직하게 대구 소막창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어우, 불도 좋고 고기도 초벌을 해가지고 내주시는데 색깔이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은 막창하면 돼지 막창을 떠올리지만 사실 대구에서 먼저 히트한 것은 다름 아닌 소막창. 그리고 이곳은 소의 직장 부위인 기름 막창 대신 홍창을 사용하기 시작한 원조집이다. 슬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창의 빛깔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막창이 그렇게 우리가 구하기가 쉬운 재료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 부산물 중에서도 이 막창이 소의 네 번째 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를 얘기하는 또 홍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예전에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구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이 막창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유명해졌고, 대구를 여행한 사람들한테 대구 가서 뭐 먹지 하면 꼭 등장하는 게 이 막창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일단 저는 소스를 안 찍고 그냥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어쩜 이러지? 진짜 이거 뭐 참기름이나 이런 데서 재서 만드시나? 쫄깃꼬들하면서도 부드러운 육질이 인상적인 소막창. 소기름의 고소함이 대구의 특제 막장과 어우러지면 그 맛은 배가 된다. 아니 이거 막창을 뭐 참기름이나 이런 이 양념을 하고 재우세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세요? 예. 여기 고기 자체에서 이런 소기름이 나와야 돼요. 이제 대구 시내에서 네. 대구에서는 우리 집이 이거 제일 처음 먼저라요. 진짜요? 예, 제일 먼저라. 막창이 그래 요즘은 수입이 되잖아요. 아 예. 요즘은 수입이 되니까네. 수입이 돼도 소막창은 손질로 모내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까니까네. 우편물 요런 밥통에 붙어가 있는 요 기름이 황금 있거든요. 네. 그 안에 그거를 정리를 잘 해야 돼. 깨끗하게 손질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재료가 좋아야 되고 2번은 그걸 이제 기름을 정리를 잘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면 돼요. 다른 건 없고 어디든지 좋은 거 구해가 깨끗하게 해가 잘 해보고 하면 돼요.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우리네 인생의 일부가 된 우직한 세월의 맛.
그 속에서 만난 반가운 이들, 그리고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추억. 음식은 시간을 초월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행복하죠. 그냥 힘든 맛. 이거는 대구 시내에 한 집밖에 없어요. 한 집. 세월이 아마 같이 안 왔나 싶은데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또 이 시내도 보면은 올해도 녹포가 많이 좀 있는데 좀 자주 막 그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찾아왔다니. 퍽퍽했던 오늘 하루,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고기 한 점. 맛있는 음식이 있기에 우리네 인생은 오늘도 즐겁다. 무더운 여름, 떼약볕 아래 농작물들이 쑥쑥 자라고 있는 철원의 작은 시골 마을 자등오리. 요즘 이곳엔 활기가 넘칩니다. 여기가 우리 마을 오리예요. 조용했던 마을이 시끌벅적해진 건 카메라 셔터 소리 덕분입니다. 영희 언니 사진 한번 찍어주고. 이리 와봐요. 사진가 부부와 주민들이 모여 사진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마을 자등오리를 소개합니다. 철원군 서면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 철원 안에서도 유난히 산지가 많은 자등리는 숨은 보석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마을에 자리 잡은 이색적인 건물, 자연과 어우러지는 멋스러운 공간이 엿보이는데요. 이 집은 뜻밖에도 사진관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스튜디오, 전문 촬영 장비에 다양한 의상과 분장실까지 대도시에나 있을 법한 규모의 전문 사진관이 외진 시골 마을에 있다니 정말 의외인데요. 이곳에서의 작업물은 더욱 특별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자등육리 이제 생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진 찍고요. 철원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 이색적인 스냅 사진은 조순호 작가의 아이디어로 탄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마을 곳곳이 최고의 스튜디오였던 겁니다. 논밭에 찍은 거, 하우스에 찍은 거, 군복을 입고 웨딩 사진을 그런 부분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7년 전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조순호 작가와 가족들. 귀촌 후 철원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자 이웃들에게 사진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동네 사진관을 넘어 마을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 사진관 가족의 꿈. 이를 위해 직원들이 한데 모여 기획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든든한 직원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큰딸입니다.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여기 공간을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발걸음을 찾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기획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옆에서 조언들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많이 관람할 수 있고 문화예술을 조금 더 가깝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단 전시로 시작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전시실로 꾸미고 주민들의 휴대폰 속 사진을 모아 개최했던 마을 사진전.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사진의 세계로 초대한 가족은 3년 전부터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철원 자등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민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귀엽고 깜찍한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에서 여기 자등리 내려왔잖아요. 이곳 철원에 내려왔는데 자등오리 마을 안에 마을 공동체라는 거를 하게 된 이유 하나가 너무 어르신들이 맨날 그 농사일만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들이 그냥 농사일 하고 난 다음에 뭐 집에 들어가서 그냥 쉬기만 하시고 TV만 계속 보시고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여기 마을 자등리에
문화적인 공간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주위 분들한테. 저는 이제 사진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놀고 사진 찍으며 노는 것을 공간을 한번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좀 경험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르신들한테 약간의 있는 만든거나 사진 찍고 핸드폰 사진 찍고 3년 전에 이제 어르신들의 사진 찍어 놓은 거 핸드폰 사진 찍은 거 전시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체험, 이런 화분도 만들고 비누공예도 하고 같이 마을 신문도 만들고 경험이 풍부해져요. 듣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점점 좋아지는 문화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주위 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 우리가 힘들었지만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쁘게 사진 찍어서 기본 사진 찍으면 기본 10년에서 20년 아니면 30년까지 집에 걸어 놓잖아요. 저런 분들은 그 사진 촬영에 대한 것도 거리가 멀더라고요. 가족 사진 찍고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부둥켜 안기면서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나중에 여기 위에다가 야채랑 나물 막 이런 거를 막 여기다 걸어놓고 가세요. 너무 고맙다. 그런 부분이 이제 내 생각에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치 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고 무슨 경험 체험을 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지 않나. 어떤 주민들과 같이 이 아따가타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놀다 아니면 즐겁게 휴식을 취하고 즐겁게 사진을 찍고 그런 부분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끌면서 나날이 자등리와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부부. 마을의 옛사진 아카이브 작업으로 수집한 주민들의 사진은 그야말로 귀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디지털로 복원한 자등리의 옛 모습들, 누군가의 장롱 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편린들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어머, 그러지도 않아. 이 영점은 누구, 왜야 이게?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그 조카 딸도 다 있고. 양지마스 찍은, 고분에서 찍은 거로구나. 이제는 마을회관처럼 자연스럽게 사진관을 드나드는 주민들. 주민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곳에 모이며 마을 소식지 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찍힌 사진도 실리고 내가 찍은 사진도 실리는 마을 소식지. 그동안 그냥 흘려보냈던 마을의 일년이 이제는 소식지에 고스란히 남겨집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었어요. 특이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작가님이 오셔갖고 이 스튜디오 이 사진관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사진 찍으러 오고 볼거리도 만들어갖고 저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우리 또 저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전시회도 하시고 이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사람들이 이제 찾아들게 되고 모여들게 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흡족하고 좋은지 몰라요. 뭐 지금 이제 자랑하려면 한이 없는데 아이 나만 하고 또 우리 여기 사장님도 또 있고 우리 여기 회원님들도 있고 그러신데 또 요즘 마을 공동체에서 진행 중인 작업은 나의 인생 사진첩 프로젝트. 나의 이제 인생 사진첩이라고 해가지고 마을 분들 댁에 가가지고 옛날 사진 같은 거 하고 꼭 여기에 나는 이 사진첩 안에 난 요런 사진은 꼭 넣고 싶어. 요런 부분적인 거 있으면 그거 챙겨놓으라고 그때도 얘기 드렸고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예전에 저기 위에 무슨 교회도 있었는데 하는 것도 볼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게 다 없어졌죠. 이제 소를 키우고 정부에서 소를 장려해갖고 소도 키우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소 키우는 시대도 다 지났고 문화시설 하나 없는 단조로운 농촌의 삶에 활력과 소통의 바람을 불어넣어준 사진. 이제 자등리에서 문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동해서 가요. 어우 날 뜨거운데. 그러게 말이에요.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들어- 시원하죠?
올해 새롭게 개관한 마을의 사진 갤러리. 부부가 땀 흘려 만든 이 공간은 앞으로 주민들의 작품전이 열리는 전시관도 되고 수준 높은 전시를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는 문화 공간도 될 겁니다. 영광의 첫 전시 사진은 바로 자등리의 얼굴들. 이 사진관이 생기고 도민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와서 사진 찍어놓은 걸 보면서 나도 이제 내 스스로 이 사진을 이렇게 찍고 또 이렇게 하는구나. 동네 주민들도 뭐 옛날에 농사 짓다 사는 사람들이 뭐 사진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오면서 자꾸 동네 주민들 사진 찍는 거라든가 또 사진 활동 모임 이런 걸 주선해 주면서 사람들이 안목을 자꾸 높여가고 의식 수준도 많이 높여주신 거죠. 이분들이 들어와서. 저기 전시하는 날 우체부 아저씨가 여기를 오셨어요. 이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 무슨 날인가? 그러고서 들어오셨는데 2층까지 가신 거예요. 여기 사진을 다 보시고 그러더니 이렇게 이 건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너무 감탄해가지고 눈물을 막 닦으시며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죠. 그때 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이 날까? 참, 우리 동네 복덩이가 넝풀 때 굴러온 그래서 너무 좋아요. 조용했던 철원 자등골에 찾아온 복덩이. 사진가 부부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 자등 빛포토. 이 마을에선 누구나 작가이자 모델이 됩니다. 자, 나한테 손 좀 흔들어줘봐. 영희 언니 사랑해. 사랑해. 아이고 잘하네. 말과 사람 그리고 이야기를 기록하는 자등 오리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자등 오리 예뻐졌어요. 왜 이렇게 자주 와? 풀도 뽑아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옥수수도 따야 되고 감자도 캐야 되고 할 일이 태산인데 또 비와? 또 비와? 짜잔! 이러면 문제 없지. 이야, 차가워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농사를 어떻게 지어? 농사 어떻게 지어? 편안하게 농사 지어요. 뭐라고요? 기후 변화와 상관없이 1년 내내 같은 품질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궂은 날씨 상관없이 1년 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팜 덕분인데요. 스마트팜 시스템을 활용해 실내에서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올여름은 장맛비가 참 많이도 내렸죠. 이날도 비가 징하게 내리네요. 아우 지긋지긋한 장맛비. 여기 사무실인데 다들 일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신나는 농부 찾으러 왔는데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예, 제가 신나는 농부입니다. 농사도 스마트하게 스마트팜을 이용해 다양한 유럽 채소들을 재배하는 스마트한 농부. 오늘의 주인공 정대홍 농부입니다. 제가 오늘의 신나는 농부 주인공이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하셔가지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24 곱하기 8 나누기 루트 4는 96입니다. 예. 96이요? 정답인가? 맞아요, 정답. 96 맞아요. 일단 굉장히 스마트한 곳으로 생각되는 신나는 농부를 따라가 볼까요? 여기는 그냥 사무실 아닌가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이요? 예,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을 작동해 블라인드를 열어보는데요. 블라인드가 올라가며 창문 너머 정체를 드러낸 것은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원래 고향은 부산이고요. 부산 살다가 이제 서울에서 원래 컨설팅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컨설팅 쪽에 일을 하다 보니 다양한 산업군을 접하게 됐고 농업은
어쨌든 사람의 손을 꼭 타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몸소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대학 졸업 후 기업 전략 컨설팅 일을 하다가 농업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됐다는 정대홍 농부. 처음에는 농산물 유통 쪽에 일을 하다가 스마트팜에 주목을 하게 됐다네요. 다양한 상용권 접할수록 점점 디지털화가 되어 가는데 이 농업은 어쨌든 사람의 손을 꼭 타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몸소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을 더 연구를 하게 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농부가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들어가 보셔야죠. 당연히 들어가요. 하지만 들어가시려면 요거를 꼭 입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저희 이제 밀폐된 이제 수직 농장이다 보니까 외부로부터의 먼지나 병의 치움을 차단하기 위해서 꼭 가운을 적어도 입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수진 씨 의상은 위생 가운. 야, 잘 어울린다. 폼 미쳤다, 윤수진. 오늘은 일바지가 필요 없는 날. 와, 농부님 여기 시설이 굉장히 좋네요. 제 키보다 더 높은데요? 저희는 7단짜리 수직 농장의 배들은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규모로는 아마 700에서 한 800평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터헤드와 프릴라이즈 등 다양한 유럽식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이곳은 스마트팜 수직 농장입니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오명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부자신가? 부자는 아니고요. LED 광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햇빛을 대체해서 식물이 크게 필요한 파장만큼의 빛을 이제 일정 양만큼 주어지고 있고요. 이제 밤에 10시 정도 되면 자동 소등, 아침에 6시 되면 자동으로 다시 점등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태양빛을 대신해 LED가 작물이 자라는데 최적화된 빛을 제공한다. 1년 내내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방막 수경 재배 시설까지 곳곳에 스마트함이 콸콸콸. 이게 바로 이 모든 것을 자동화시키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모든 거를 제어하고 또는 모바일로도 이제 가능하고요. 자동 제어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할 거 없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첨단 시스템 덕분에 최적의 조건에서 작물들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병충해 걱정 없이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대요.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좀 뜯어먹고 싶은데 바로 먹어도 돼요? 여기가 먼지도 없고 뭐 병충해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드셔도 사실 씻지 않고 드셔도 괜찮은 만큼의 제가 성적표가 나왔고 아니 이렇게 바로 드셔도 뜯어서 돼요? 한번 이렇게 싸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이 소리 뭐야? 이거 채소 맞아요? 아니 과자 먹는 거 아니죠? 아삭아삭하다. 맞습니다. 매우 아삭합니다. 와, 하나도 쓰지도 않고 다 내요.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뭐죠? 얼마래요? 수진 씨 도대체 얼마나 들었대요? 스마트팜은 시설비가 비싼 데다 태양광 대신 에너지원을 LED 등으로 하다 보니 전기세도 만만치 않게 든다는 단점이 있다는데요. 하지만 장점도 정말 많아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스마트팜에서는 항상 같은 품질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한 달 동안 순환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물값이 적게 듭니다. 작업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귀농인들과 청년 농업인 그리고 장애인들도 스마트팜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하네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이 단순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의 이런 중증 장애인 분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평생 직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저희 이제 중증 장애인 이런 기관들 쪽이랑 같이 협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볼게요. 네. 이거 안전한 거예요? 밑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우. 오, 7단 배들을 사용하다 보니 채소 수확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는군요. 어머. 아유 이게 뭐야, 수진 씨. 이거 어떻게 구했나? 더 이렇게 스마트하게 못해요? 하나 주시면 됩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수확합니다. 네. 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육묘판을 통째로 옮겨 수확한 채소들은 포장 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해집니다. 포장 용기도 평범하지가 않네요. 물론 대용량 박스 포장도 있습니다. 농부님 이렇게 포장한 거 보니까 마치 진짜 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죠?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마트에 저희가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다른 바깥쪽에 있는 작물보다는 좀 가격대가 좀 더 높고요. 저희는 남들이 안 나오는 시기에 항상 같은 품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시장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채소라니, 그렇다면 우리도 맛도 좀 봐야겠죠? 짜잔! 굉장히 먹음직스럽네요. 아니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먹어봐야지 맛도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셔보셔야죠. 네. 빨리 먹어볼까요? 일단 쌈을 싸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데 제가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네. 이 버터헤드 하나를 집어보시고요. 네, 굉장히 보들보들한 버터헤드에다가 프리라이스를 하나 이렇게 하나 올려보세요. 그다음에 고기 한 점을 이렇게 올리셔서 이렇게 쌈장을 좀 찍으시면 이제 간이 맞으시니까. 네. 농부님이 알려준 대로 쌈을 싸서 입속에 넣어봅니다. 와, 수진 씨 입 크다. 맛은 어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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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삭아삭 걸리고 아삭한데 연하기까지 해요. 수진 씨, 아삭한데 연한 게 말이 돼요? 아삭한데 연하다고요? 왜냐면 같이 겹쳐 먹었으니까요. 이건 연하고 이건 아삭하거든요. 스마트팜 수직 농장에서 키운 채소들. 여름 장마철에도 높은 품질과 고른 수량의 채소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깨끗한 환경에서 친환경 재배한 거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 만점이래요. 스마트팜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원격 자동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 방식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이상 기후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환경에서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을 이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청년들이나 MZ 세대들이 이 농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거의 100이면 100 다 밖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농업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기후에 대한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농업도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신나는 농부는 청주에서 스마트하게 수직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대홍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똑똑한 농부가 맛있는 채소를 만든다. 스마트팜! 농업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로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조금 더 스마트해진 농업이라면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요?